위기의 한국당, 도로 위기에 빠진 한국당 긴급 점검을 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내부 갈등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당의 고질병이 내부 갈등이었죠. 계파 갈등. 그런데 친박, 친이 계파 갈등이었는데 한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계파 갈등은 없어진 거 아니냐, 좀 약해진 거 아니냐, 그런 다행스럽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다시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내부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파 갈등과는 또 좀 차원에 다른 개인들 간의 갈등, 어떻게 보면은 리더, 차기 대권 주자, 이 사람들 간의 갈등, 이것저것이 터져나오고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국당을, 한교안 대표 체제를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권을 갖고 있는 지도부 사이에 또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그 임시국회 빈손 복귀 이것을 전격 결정한 배경에는 뭐 지지율 하락,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지지율 하락도 있지만은 당내에서 이제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한 원인이죠. 뭐 가령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뭐 제왕적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장애 투쟁을 고집하는. 자, 그런 갈등이 서서히 있어 왔는데 지금은 장애 투쟁 그리고 원내 병행 투쟁 이 방안을 놓고 당론이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역할 분담을 참 잘했죠. 그래서 케미가 좋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뭐 한국당 전체를 아울러서 뭐 대여 투쟁 방향도 설정을 하고 한국당의 정책 노선도 결정하고 그런 역할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이죠. 국회 안에서 투쟁하는 그 리더입니다. 처음에는 케미가 좋다는 이야기가 들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대여 투쟁 방식, 여기다가 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 심리, 이것이 작용을 해서 알력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당의 한 국회의원과 뭐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내부 사정을 들었는데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쨌든 원내의 병행 투쟁을 주장을 해왔죠. 그러다가 지난 24일에 그 한국당을 포함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총회,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에 붙였는데 추인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거 참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갖고 온 것을 의원총회장에서 추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는데, 그날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취재를 해보니까는 특히 한교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친황이라고까지는 뭐 표현하기는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한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뭐 당직도 맡고 했던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합의안을 비토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명이 발언에 나서서 한 명 빼고 전부 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했는데,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사람이 전희경 대변인입니다. 전희경 의원은 한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고 한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죠. 전희경 의원이 1번 타자로 나서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게 뭐냐, 나경원 원내대표 합의문 중에서, 그리고 그동안 장애 투쟁은 뭐라 한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판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한교안 대표와 친한 의원들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소위 뭐 말씀드리기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주가 이렇게 불렸죠. 상당히 부드러운 이미지. 그런데 원내대표가 되면서 투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투사로 변신을 하면서 상당히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아졌고 또 대중에 좀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군 그 여론조사 대상으로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국당 안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그 견제의 목소리가 나왔죠. 특히 한교안 대표로서는 그런 목소리가 부담이겠죠. 지금은 본인이 대표가 돼서 사실상 1인 지휘 체제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자기 주자원으로 부상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일단 한교안 대표 입장을 보면은 한교안 대표는 원내가 아니고 원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외에서 국회 밖에서 장애투쟁을 더 이어가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보다 장애투쟁을 더 이어가면은 본인의 존재감을 상당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투쟁을 좀 선호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의식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한교안 대표에게 코드 맞추기를 하는 또 그런 국회의원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국회의원. 또 아니다. 장내로 들어가서 민생 법안 같은 거 뭐 추경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또 나경원 원내대표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갈래로 막 쪼개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그 한교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장애투쟁을 하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목을 잡는 일이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한교안 대표가 장애투쟁을 하면서 당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대권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국회 복귀를 선언을 했고, 자, 상임 복귀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국회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갈등설이 점점 더 부피가 좀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당 고질병 내부 갈등, 투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홍문종 의원처럼 공천이 거의 뭐 불가능해지니까는 탈당을 해서 대한민국당과 손을 잡고 우리 공화당을 만드는 이 문제도 있지만은 현재 남아있는 지도부사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 한성교 전 사무총장 얼마 전에 건강이 안 좋다 하면서 사무총장직을 전격 사퇴를 했죠. 그때도 뭐 건강 때문이 아니고 뭐 한교안 대표와 좀 불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한 언론 매체가 한성교 전 총장 그리고 또 모 중진 의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한성교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교안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내가 그만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무원 출신들과는 나와 스타일이 공무원 출신들과는 스타일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공무원 출신은 뭐 관료 출신인 한교안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뭐 한교안 대표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전격 사퇴한 거 아니냐. 사무총장이면 당의 살림을 사는 역할이고 또 한교안 대표가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당을 일괄 관리하고 또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사무총장직을 줬는데 두 사람 사이가 또 틀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뿐이 아닙니다. 또 당내에서는 한교안 대표가 처음에 정치 입문을 결정을 하고 또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교안 대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기존에 있던 사무처 요원들, 당직자들 이 사이에 또 알력이 있다는 자리 다툼도 벌어진다는 그런 안 좋은 소문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교안 대표 체제 한국당이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죠. 자,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다른 외적인 변수, 뭐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치 문제, 그러니까 석방 문제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상당히 어려워졌고, 이렇게 되면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내리 3연패를 했는데 내년 총선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내년 총선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렇게 지리멸리를 하면은 그 결과는 이해찬 대표, 민주당 대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진보 세력의 장기 집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한국당으로서는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